자, 뭐 변경 출원제도 아까 제가 뭐 거의 안 쓰이는 제도라고 했는데 저도 실무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이런 제도가 있고, 뭐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출원을 했는데 진보성이 부족하다 이럴 때 이제 변경 출원을 해서 실용신안으로 바꾼 다음에 등록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을 가끔 씁니다. 가끔 쓰는데, 상표는 표장과 상품을 그대로 두고 상표의 출원 형식만을 바꾸는 제도, 즉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냥 제도 바꾸는, 그러니까 다른 출원을 바꾸는 제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이 중에 뭐 단체 표장이나 증명 표장 자체가 거의 없죠, 사실 실무상은. 그래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변경 출원 제도가 이제 바뀐 부분이 이제 4항, 5항 뭐 이런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작년 개정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이제 분할 출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분할 출원은 실무상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절의 통지가 일부 상품에 지적됐을 때, 그렇죠, 거절 이유 없는 상품이라도 빨리 등록 받으려면 거절 이유 있는 상품은 삭제 보정해서 분할 출원하고, 물론 분할 출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버리려면 버리는데 살리고 싶으면 분할 출원하고, 그렇죠, 거절 이유 없는 거 빨리 등록받는 그런 제도니까 많이 하죠. 분할 출원은 많이 하는데, 이제 분할 출원에서 혹시 원출원에서 조약 우선권 주장이나 뭐 출원 시 특례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주장과 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깜빡 잊고 분할 출원 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간혹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냐면 이런 경우죠. 자, 중국에 2022년 1월 1일 날 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원을 해요. 그럼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한국에 출원을 하면, 그렇죠? 7월 1일 전에 출원을 하면 한국에는 실제 출원일이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7월 1일인데 마치 중국에 출원한 2022년 1월 1일에 한국에서도 출원한 것처럼 봐주는 제도. 즉, 그렇죠? 그 제도가 조약 우선권 주장 제도고 6개월입니다. 상편 6개월인데 특허는 1년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원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출원, 분할 출원, 뭐 변경 출원 이런 건 다 우리나라 출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출원한 거는 제1국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1국, 1국이 중국, 그 다음에 출원하는 국가가 2국,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 국가, 2국인데, 2국에서 출원을 할 때 한 번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 번 한 다음에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죠, 중국에 출원하고, 한국에 출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을 하거나 변경 출원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변경 출원의 그 변경은 변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변신이 아니다. 뭐 이제 남자분들 특히 드래곤볼 이런 만화 보셨을 텐데, 드래곤볼에 보면은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신하잖아요. 변신하는데 변신하기 전 손오공과 변신한 후에 초사이언인 손오공은 동일인.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죠. 근데 변경 출원을 만약에 상표를 단체 표장으로 변경 출원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출원은 변신이 아니라서 다른 출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 출원과 원출원, 국내 원출원과 변경 출원은 별개 출원이에요. 별개. 그러니까 출원이 두 개죠, 사실상. 그러니까 다른 출원이에요. 분할 출원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출원도 원출원에서 삭제 보정하고 뚝 떼어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뭐 변신이 아니야? 근데 변신은 아니고요. 별개 출원입니다. 그래서 상표법에는 심사 기준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분할 변경 출원은 그 심사의 순위. 원래 심사는 출원한 순서로 심사를 하는데, 상표는 우선 심사가 아닌 이상. 근데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의 경우에 원출원 순위로 심사 순위를 앞당겨 주느냐 마느냐 이 논의가 있는데, 특허는 앞당겨 주거든요, 사실은. 근데 상표는 앞당겨 주지 않습니다. 그냥 분할 변경 출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 현행 심사 기준상은. 그러니까 별개 출원이에요, 정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상표법 중에 이런 거절 이유가 있죠. 38조 1항에 보면 1상표 1출원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동일 표장, 동일 상품을 출원하면 그냥 거절시키죠. 왜냐하면 아니 뭐 동일 상표를 동일인이 2개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2개 이상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 10개 받아놓으면은 누가 그 상표 죽이려면 무효심판 10건 청구해야 되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동일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중국에서 브로커들이 동일 상표를 계속 출원합니다, 사실은. 그거 없애려고는 합니다. 지금 없애려고 해서 거의 확정됐는데, 우리나라는 동일 상표 출원 등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분할 출원할 때 삭제 보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절의 통지가 일부 상품에 됐고, 삭제 보정하고 분할 출원하는 이유는 삭제 보정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 원 출원에도 상품이 남아있고 분할 출원도 남아있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1상표 1출원주 위반 때문에 삭제 보정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실제 실무상으로는 삭제 보정 안 하고 실수로 분할 출원 하잖아요. 근데 분할 출원 불인정 예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분할 출원 안 받아주죠.
삭제 보정 먼저 해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 출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법적으로 해결됐어요. 변경 출원은 입법적으로는 변경 출원하면 원 출원이 취하 간주돼 버립니다. 취하한 것으로 봐버리니까 사실 일상필 출원주의 문제는 안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변경 출원과 원 출원은 별개 출원이다. 그러니까 원 출원에서 조야구성권 주장 나 중국에 출원 6개월 내 했는데 아니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는 중국에 나 출원 번호 몇 번이야 뭐 출원 서류 내야 되거든요. 내야 되는데 그거를 원 출원 때만 내고 분할 출원 때 안 내면 다른 출원인데 안 낸 꼴이 돼요. 그러니까 변경 출원에서 안 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출원인데 그러니까 그 소급표를 못 받는 거예요. 출원일 소급표나 판단 시점 소급표를 못 받아요. 못 받으면 보통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그 사이 기간에 타인의 유사범위 출원이 있으면 갑자기 거절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이 아주 간혹 실제로 났습니다. 업계에서도 나가지고 그런 사고 나면 거의 무조건 대리인 잘못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대리인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안 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분할 출원에 먼저 제도가 들어왔는데 변경 출원에 그 제도가 안 들어왔다가 올해 이제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분할 출원에 있는 조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망 보시면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변경된 출원은 변경 출원이죠. 변경 출원은 최초 출원을 할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원 출원일로 소급합니다. 출원일 소급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다만은 뭐냐면요. 뭐 46조 3, 4항은 조야구성권 주장 관련된 조항이고 47조 2항은 이제 출원 시 특례, 뭐 박람회 등의 상품의 상표를 표시해서 출원하면 뭐 이런 겁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도 특히 해외 박람회 많이 가시거든요. 이제 특히 화장품이나 의류 업체들 해외 박람회 많이 하시는데 박람회 특히 화장품 업체들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그 모방 상표가 월드와이드로 나옵니다, 진짜. 이게 요즘에 한류 열풍이라는 걸 저는 그 TV를 안 보거든요. TV를 거의 안 보는데 근데 한류 열풍을 가끔 실감하는 게 예전에 제가 경력의 초창기 일할 때만 해도 모방 상표 하면 뭐 기껏 나와봐야 중국, 동남아, 뭐 인도 이 정도 나왔어요. 가끔 러시아 나오고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해외 박람회 출품하고 그다음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프로모션을 돌아다니면 그 모방 상표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모방 상표가 진짜 전 세계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몰도바도 나오고 뭐 멕시코도 나오고 불가리아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힘이 생긴 거죠. 사실은 좋은 일인데 그만큼 모방 상표 맞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람회 출품을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하면 그렇죠. 박람회 출품일로 소급시켜줘요. 왜냐하면 박람회에서 그 상표를 보고 모방 출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 날짜로만 소급시켜주면 그 이후에 모방한 거는 다 나보다 후출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방 상표 때문에 내 상표가 거절된 일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거의 이용 안 됩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이용은 안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뭐 조야구성권 주장은 많이 하는 거고요, 사실은. 공개된 시점으로 알아서 출연일을 옮겨주는. 네, 그래 6개월에 한도는 있습니다만 옮겨줍니다. 박람회 출품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박람회 출품하고 그 해외 박람회도 돼요. 해외 박람회도 되니까 해외 박람회를 하고 6개월 내에 우리나라에 뭔가 출원을 할 때 그 상품과 그 상표라면 그렇죠? 박람회 증명 내가 그 참가해서 이 상품에 이 상표 썼다라고 증명하면 출원일이 소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허는 없죠. 특허는 이제 뭐 공지해외 적용 주장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경우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변경 출원이 어쨌든 별개 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야구성권 주장이든 출원 시 특례든 주장도 해야 되고 증명서도 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걸 실수로 안 냈을 때 보완책이겠죠. 그리고 불편함을 이제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일일이 또 내야 되고 또 내는 게 힘들잖아요. 또 내는 게 힘든데 그냥 간주해주는 제도가 들어갔다. 이게 안 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안 내도 되고 자동 간주됩니다. 자동 간주가 돼요. 그래서 조야구성권 주장이 출원 시 특례 주장이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사실은 안 했을 때 문제가 원래 옛날에 왜 심각했냐면 보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출원 시에 깜빡했네? 그 출원 그 다음날 생각났어요. 맞다. 내가 조야구성권 주장 안 했구나. 못합니다. 하루 뒤에도 못해요. 그냥 출원 시에만 할 수 있었어요. 주장을 하고 보통 뭐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증명 서류일 뿐이고 주장은 못했어요. 원래. 상표는 그런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보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출원 시에 무조건 체크해서 조야구성권 주장 란에 체크하고 출원 시 특례 란에 체크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보정이 안 되니까 다시 출원해야 돼요. 근데 다시 출원하고 싶을 때 6개월이 도과해버리면 소급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간주가 되니까. 주장도 안 해도 되고. 네, 주장도 안 해도 되고 증명서류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 출원도 들어왔다.
분할 출원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렇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서는 뭐냐면 사망을 그냥 보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 출원을 할 때가 아니라 병영 출원 한 때를 기준으로 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 자, 사망의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최초 출원을 할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니까 소급되죠. 원출원일로 소급되잖아요. 병영 출원의 시점이. 근데 단서를 보니까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병영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소급이 안 된다는 거죠. 쟤네들은 왜 소급이 안 되지? 근데 쟤네들은 소급을 하면 더 불리한 조항들이에요. 어떤 조항이냐면 내용은 뭐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지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취지 주장은 출원 시에만 할 수 있고요. 증명서류는 조약구성권 주장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고 출원시 특례는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출원일로부터 3개월,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런 기간 제한이 있는데 만약에 소급을 시키는 순간 오히려 준수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취지 주장하고 증명서류 제출 기간마저 만약에 소급을 시켜버리면 하고 싶어도 기간이 도관 못하잖아요. 그런 불합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출원인에게 불리하고 그런 불리함을 감안해서 소급을 안 하는 걸로 됐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5항은 그래서 5항이 간주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변경 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은 우리나라의 원출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복잡합니다, 조문이. 변경 출원도 우리나라에 출원한 거고요. 변경 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도 우리나라 출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출원이 46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 즉 중국의 출원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변경 출원도 우리나라 출원, 기초가 된 출원도 우리나라 출원인데 근데 그 우리나라 출원이 중국에 먼저 출원한 그 출원을 기초로 또 출원합니다. 그게 조약 우선권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출원이 총 3개가 나와요, 사실은요. 첫 번째 문장에 출원이 3개입니다, 3개. 출원이 3개예요. 근데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군요. 자, 변경 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이 우선권 주장 출원이 저건 같은 거네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제가. 기초가 된 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했다는 그 얘기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1항 및 2항에 따라 변경 출원을 한 때에 그 변경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죠? 간주된다, 그 얘기죠. 실제로는 안 했는데 간주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변경 출원의 기초가 된 출원, 즉 원출원이죠. 원출원에 대하여 증명서류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 출원에 내가 실제는 안 냈는데 낸 것으로 본다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한국에서도 안 내면은 그거는 안 돼요. 네, 원출원에서도 안 냈으면 간주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랑 차이점인데 특허는요. 원출원에서 만약에 조약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을 안 했으면 분할 변경 출원 때 조약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를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천 불가해요. 그러니까 원출원에서 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특허에서. 근데 상표는 원출원에서 안 했어도 분할 변경 출원 시 조약우선권 주장 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간만 준수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 즉 중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기간만 준수해서 분할 변경 출원을 하면은 원출원에서 주장을 안 했어도 가능은 한데 그때는 간주제도가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원출원에서 안 했으니까. 그때는 변경 출원, 분할 출원 등에서 취지도 주장해야 되고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저 조약우선권 주장 간주 증명서류 제출 제도가 무적의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출원에서 했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원출원에서 했을 때만 그렇죠, 간주가 된다. 그리고 그 했을 때라는 거는 원출원에서 취지 주장도 했어야 되고요. 원출원 일로부터 3개월 내 증명서류도 적법하게 잘 제출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준수가 됐을 때만 간주가 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가 들어왔다. 6항 보시면 지금 5항에 따라서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봐주잖아요. 간주랑 본다랑 같은 말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간주랑 본다는 법조문에서는 같은 말인데 봐버리니까 혹시 너 이런 게 오히려 싫어? 그러면은 취하해. 이런 겁니다. 나는 간주해주고 싶은데 네가 정 싫으면 그래, 네 의사대로 내가 우선권 주장한 건 아니니까 취하해 줄게 라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래서 우선권 주장의 전부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7항은 출원시 특례도 그대로 준용된다 라는 내용이고 8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표일 출원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변경 출원의 경우 최초 출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즉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표일 출원주의 문제는 없다. 변경 출원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출원과 관련해서 2항이 개정됐는데요. 저 빨간 글씨 보이시죠? 저 부분은
실제 내용은 바뀐 건 없고요. 분할 출원은 간주제도가 원래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들어와 있었는데, 자, 저 다만 부분만, 두 번째 줄 가운데 부분 이유만 바뀌었거든요. 저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취지 주장과 증명서류 제출 간주 시점을 오히려 소급하면 불리하니까 소급 안 하겠다 그 내용인데, 과거에도 내용은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 법조문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이, 왜 저거 내용이 좀 이상해. 해석은 잘하는데 법조문만 딱 보면 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을 그냥 반영해서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소급이 안 되는지만 규정한 거다. 그러니까 이항 단서 내용은 아까 변경 출원 때 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46조 3사항과 47조 2항이 뭔지 제가 부기를 해놨습니다. 밑에 바로 있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9조 직권보정 보시겠습니다. 자, 하단인데요. 지금 아까 저희가 3월 15일 개정법에, 그렇죠, 올해 3월 15일 시행 개정법에 심판 청구서 직권보정 제도가 들어왔다. 그게 심판 청구서의 직권보정은 원래 없었는데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없었는데 들어온 제도가 맞고요. 이 직권보정은 출원 단계의 직권보정입니다. 그래서 59조가, 그렇죠, 57조 이후 그 다음에 있는 조문인데, 57조가 뭐냐면요, 57조가 출원 공고 결정. 출원 공고 결정 언제 하죠? 특허청 심사관분께서 심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출원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절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할 때 난 등록시켜 줄게. 근데 이제 상표는 수요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거절 이유가 없지만 혹시 일반 공중 중에 너네들 중에 이의할 사람 있어? 이의해봐. 이 시청기간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출원공고제도가 그래서 상표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에만 있는데요. 그래서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이 시청기간을 줍니다. 그런 제도들이 이제 57조 뭐 이하에 규정돼 있는데, 59조는 직권보정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원래 있던 제도입니다. 원래 있어서 한번 보시죠. 1항부터. 자, 심사관은 57조에 따른 출원공고 결정을 할 때 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됐어요. 이럴 때 직권보정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25류에 출원합니다. 25류는 이제 의류 쪽인데, 의류 신발 이쪽인데요. 상품이 뭐 옛날에 20개고 요즘에 10개로 줄었거든요. 이제 표준 명칭으로 이렇게 10개를 딱 지정 출원했습니다. 했는데,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류라고 적힌 거예요. 의류가 아니라, 실수로. 아니면 청바지인데 청바시라고 적었거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25류에 청바지를 출원했을 것 같은데, 의류를 출원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타죠, 오타. 예를 들면 오타. 당연히 보정범위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그렇죠, 그런 거를 출원인한테 야, 너 왜 의류가 뭐야, 나 뭔지 몰라, 이거 비표준 명칭이야, 보정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좀 서로 번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류를 의류로 고쳐주고 청바시를 청바지로 고쳐준 다음에 출원 공고해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편하게 가자,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의류가 2번 적혔다든지, 누가 봐도 실수한 거잖아요. 의류 2번 적힌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자, 첫 번째 문장은 원래 있던 문장이고요. 추가된 거는, 개정된 거는 뒷부분입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40조 이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된다는데, 40조 이항이 뭐냐면요, 40조는 주소부터 좀 보면은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특허청 심사관이 이 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심사 결과를 주기 전에 이제 보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보정을 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왜 보정을 마음대로 왜 하면 안 되죠? 보정은요, 법적 효과가 뭐냐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출원시로 무조건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청구서의 보정은 심판 청구시로 소급하고요, 출원서의 보정은 출원시로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던 간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청바지를 출원했어요, 지정상품을. 근데 나중에 보정을 청바지를 의류로 보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청바지는 의류의 한 품목일 뿐인데, 그렇죠, 처음 출원할 때는 분명히 청바지로 했는데 갑자기 의류로 바꿔요. 만약에 그 보정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해서 받아줘 버리면 처음부터 청바지가 아니라 의류로 출원한 꼴로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아시겠지만 청바지 유사군보다 의류 유사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의류라는 걸 끼워 넣은 게 나중에 끼워 넣었는데, 보정의 소급표 때문에 마치 내가 출원하지도 않은 과거 시점을 소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 시점에 타인이 유사상표 출원했을 때 원래 거절이 안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내 보정으로 거절돼 버리죠. 그러니까 선출원주의가 형용화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 출원을 안 했는데, 빨리 한 게 아닌데 빨리 한 것으로 보정의 소급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정의 시기와 보정 범위를 제한하거든요. 근데 그 보정 범위 제한에 조문이 40조 2항인데 40조 2항은요, 요지 변경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요지 변경하면 안 된다. 즉, 동일성 범위 밖으로 보정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정은 무조건 소급하니까 그래 뭔가 보충 정정하는 건 허용은 해주는데, 왜냐하면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은 실수하거든요. 누구든지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보정하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그 보정이 선출원주의를 형해하지 않도록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동일성은 물리적 동일성이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애들이 이제 4가지 정도 4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권 보정할 때 어느 범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는지가 근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사관 분들이 당연히 요지 변경 범위는 당연히 했겠죠. 실제 실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법적으로 40조 2항에 따른 요지 변경 범위 밖으로는 심사관이라고 하더라도 직권 보정 안 돼라고 이제 법조문 상으로 명백하게 선을 그어준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 뭐 이 법이 입법되기 전에 심사관분들이 이상하게 보정하고 이런 적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5항도 바뀌었는데, 이제 직권 보정이 이제 예전에는요,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뭐 직권 보정한 경우 그렇죠? 직권 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요지 변경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 경우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는 식으로, 그렇죠?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요지 변경 범위 내로 해라. 그래서 요지 변경 조문을 한번 보죠. 저희가. 자, 40조 2항인데요. 자, 어떤 경우가 그러면 요지 변경이 아니냐. 요지 변경이라는 게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동일성 범위 내 보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동일성 범위 내가 뭔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추상적이니까 법조문에서 이런 경우는 동일성 범위 내 보정이야 라고 이제 아예 입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1호 보시면 지정상품 범위를 감축해요. 이런 경우죠. 청바지, 속옷, 의류 출원했다가, 그렇죠? 뭐 청바지를 하나 삭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줄이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 네가 처음에 출원했는데 했던 거를 없애는 거니까. 아니면 의류만 출원했는데 의류를 청바지로 바꾼다. 반대로 작게 줄이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봐줍니다. 왜냐하면 선출원주를 형용하지 않잖아요. 원래 더 넓게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2호는 뭐 의류를 의류로 바꾼다. 이런 거 5개 정정. 그 다음에 3번은 불명령한 기재의 성명. 예를 들어서 뭔가 비고시 명칭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5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상품을 도대체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경우에 동일성 범위 내에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바꾸는 거 정도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이거는 표장입니다. 표장에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뭐 농심 뭐 어쩌고 저쩌고 라면인데 라면 글씨가 되게 작게 부기가 돼 있었어요. 원래 표장에. 근데 그 라면을 삭제하는 거 정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색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채 중에 일부를 뭐 바꾼다든지 없앤다든지, 그렇죠? 외관 자체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 표장의 변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근데 5호는 마지막은 표장에 관해서 설명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 표장은 언제 쓰인다 뭐 이런 거를 굳이 적어달라고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들은 대부분 안 적죠. 사실 안 적는데 이제 굳이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설명을 바꾸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설명 자체는, 상표에 관한 설명은 권리 범위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바꾸는 거는 마음대로 바꿔 이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지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자, 등록료하고 수수료를 반환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그렇죠?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보시면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존속기간 만료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상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존속기간인데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난 날로부터 6개월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만료 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갱신할 수 있는데, 근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갱신 등록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냐면요, 만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갱신 등록 신청을 하던 간에 만료일, 원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원 상표권이 이어져서 권리가 연장되거든요. 원래 연장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법이 돼 있는데, 근데 상표권을 일부 포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 되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옛날에 2000년대 중반 뭐 이럴 때 상표 출원할 때 옛날 거 보면요, 상품이 막 2000개, 3000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람료 추가가 없었대요. 저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실무를 안 했으니까 관람료 추가가 없어서 욕심 많으신 분들은 막 수천 개씩 출원하는 거예요, 상품을요.
그랬는데 그게 갱신할 때가 되니까 갱신은 뭐 10개 넘어가면 2,000원씩 추가되거든요. 계속 추가돼요, 비용이. 그럼 2,000개다 그러면 1990개에 대한 곱하기 2,000원의 비용을 또 더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수료가 엄청 크죠. 근데 그 상표권자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뭐 쓸데없는 상품 뭐 다 갱신할 필요가 없네 이러면서 갱신 신청을 하고 나서 상품을 일 포기합니다. 1990개를 포기해요. 그러면 기본료만 내면 되거든요. 기본료만 내면 되는데 이미 냈잖아요. 냈는데 포기했는데 아직 효력 발생일 전에 포기했어요. 그러면 1990개 곱하기 2,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돌려줄게. 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뭐 그런 제도가 9호도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분할납부 제도가 상표는 있어요. 그래서 10년이 설정 등록에도 10년이 존속기간인데, 그렇죠? 10년치를 다 낼래? 아니면 5년치 끊어서 낼래? 뭐 이런 겁니다. 5년치 내면요, 사실은 반 내지 않고 반보다 좀 비쌉니다. 반보다 좀 비싼데, 가끔 이제 5년만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상표권은 내가 이 상표가 10년 내가 필요할지 애매한데 이럴 때는 5년치만 냈다가 5년 안에 상황 보고 추가 5년 이런 식으로 갱신합니다. 하는데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미리 돈 냈는데 5년 되기 전에 상표권 전부 일부를 뭐 소멸 또는 포기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네가 뭐 많이 낼 필요 없는데 미리 많이 냈구나 이러면서 일부 돌려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괄로 계산을 하다 이해했겠네요. 만약에 5년인데 이 사람이 2년, 3년까지 썼어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5만 원을 3만 원으로 해주시면 기간은 아니고요. 상품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래서 제가 상품 개수로 예를 들어 드린 게 10개가 지금 기본이에요. 지금 10개거든요, 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2,000원씩 붙어요. 더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20개를 처음에 갱신 등록을 했다가 10개를 다시 없애면은 2만 원어치만큼 돌려준다 그 얘기죠. 상품 개수별로. 기간은 아니고 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할 때 기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수가 줄어들었을 때 개수만큼 돌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이제 제도가 좀 법조문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뭐가 바뀌었냐면요. 첫 번째 줄 끝에 저게 바뀌었는데, 자 83조 2항에 따라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옛날에는 그냥 하고자 하는 자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실무적으로 당연히 그 자는 상표권자에 한정된다라고 이미 법리는 확고하게 돼 있었는데 법조문에서 그냥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자가 도대체 누구야? 전용사용권자 이런 사람들 혹시 갱신등록 신청할 수 있어? 안 되거든요. 사용권자 안 됩니다. 실권자 안 돼요. 안 되는데 이해관계인도 안 되는데 이제 그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죠 확실하게 상표권자로 한정 입법한 조문에 불과합니다. 과로는 뭐냐면요 2019년에 개정이 한번 됐는데 2019년 전까지는요 공유자는 공동으로만 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수험공부 혹시 하신 분들은 옛날에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이나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이나 상품분류 전환 등록 신청할 때 공유자는 무조건 공동으로 해야 돼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대부분 동업관계죠 사실은. 상표권을 굳이 공동 소유하는 관계는 대부분 동업이에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 말 있잖아요. 동업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 이유가 동업하면은 대부분 잘 깨지잖아요. 근데 상표권이 존속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기간인데 10년 동안 동업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어떤 한 사람은 이제 동업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상표권에 관심이 없으니까 갱신등록 내가 왜 도와줘 이런 경우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냥 다 꼴보기 싫잖아요. 저놈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법에는 공동갱신하라고 돼 있는데 안 도와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가지고 상표권이 공동갱신해야 되는데 갱신 못 하잖아요.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잽싸게 다시 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유자 중 1인 또는 일부라도 단독으로 갱신등록 신청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안 도와준 사람 있잖아요. 안 도와준 사람도 여전히 상표권자인가요? 맞습니다. 안 도와줘도 상표권자로 남아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동으로 신청을 안 해도 된다일 뿐인 거지 일부만 신청했을 때 그 일부만 상표권자로 남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안 도와준 그 사람도 상표권, 갱신 등록된 상표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바뀐 거 없습니다. 자, 이거는 106조 2항만 보시면 됩니다. 특허법에는요,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으면 특허권이 소멸한다는 조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특허권자예요.
이런 건 안 좋은 건 저를 예를 들게요. 그렇죠? 제가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한테 원래 특허권도 무채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진짜. 그럼 상속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표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특허법에는 소멸한다고 조항이 있었고요. 근데 상표법에는 조항이 없어서 조항이 없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소멸되냐 안 되냐 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조문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조문이 들어왔다. 특허랑 똑같다, 법리가. 그 다음에 아까 취소 심판에서 5호에 2 들어왔다. 이거 공존동의 제도 때문에 공존동의 제도가 동의서만으로 과연 유사상표 등록을 허용해 주느냐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 상표일 때는 공존동의 제도로 허용이 안 되고 한 가지 더 보완책으로 들어온 게 119조 1항 5회 2다. 등록이 설사 됐는데 그렇죠? 공존동의를 해준 사람이건 아니면 공존동의로 상표 등록을 받은 사람이건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요사항에 사용해가지고 그렇죠? 출처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둘 다 없애겠답니다. 둘 다. 상표를 둘 다 없애겠다는 취소 심판 제도가 공존동의 제도와 함께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호와 동일 취지 조문이고요. 그래서 5호의 이 시작을 보시면 34조 1항 7호 단서 35조 6항에 따라 등록된 이게 공존동의 제도에 따라 등록된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목적이 뭐야? 부정경쟁. 네, 부정경쟁 목적 이런 단어가 들어가니까 부정경쟁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자 등록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이니까 상품은 동일 유사입니다. 근데 그 다음 줄 보시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돼요. 상표는 또 동일 범위입니다. 그런 점을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런 점을. 그래서 유사상표 사용은 119조 1항 5나 5의 2론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표권자가 유사상표를 사용했는데 부정사용하잖아요. 그거는 119조 1항 1호에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점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로 해결돼요. 그래서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119조 1항 5호나 5호의 2에서는 등록상표 사용한 경우 근데 상표권자가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를 동일 범위에 쓰는데 그게 부정사용이라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표는 동일 범위고 상품은 유사 범위다까지 수험적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같이 연동된 건데요. 보시면 122조는 제척기간이라는 건데 제척기간이 뭐냐면요. 저 기간 동안에만 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실무에서 실제로 가끔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상표를 저희가 고객의 의뢰로 출원합니다.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이 통지를 해요. 그래서 34조 1항 7호로 거절 통지를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그 상표가 이제 혹시 없애버리면 그 인용상표라 그러잖아요. 출원상표의 거절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를 없애버리면 사실은 출원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뭘 검토하죠? 대리인들은 그 인용상표를 없앨 수 있는지를 검토하거든요. 검토하는데 보니까 그놈보다 더 선행이 있는 거예요. 유사상표가 딱 보니까 좋다. 어떤 상황이죠? 다시 한번 출원상표가 있어요. 출원상표 A가 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의 근거로 B라는 상표를 인용합니다. 그럼 저희는 대리인이니까 출원 대리인이니까 B를 죽이면 A가 등록될 수 있잖아요. 그럼 B를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뭐 취소를 시킬지 무효를 시킬지 이런 찾는데 보니까 B보다 더 이전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C가 있어요. C하고 B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럼 B는 뭐죠? 등록은 되어 있지만 유사 상표인데 차고 등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B를 죽이면 사실은 A는 받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실은 A하고 C는 또 비유사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죠? A하고 B는 유사하고 B하고 C는 유사한데 A하고 C는 또 비유사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막 좋아하는 거 찾았다 했는데 가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게 5년 제척기간 걸려요. 그래서 B라는 상표가 등록된 지 5년이 지나버리면 못 죽입니다. 이제. 저 취지는 뭐냐면 그래 특허청에서 심사를 잘못해가지고 C라는 상표와 B라는 상표가 사실은 유사한데 차고 등록을 시켜줬어. 근데 B라는 상표권자가 등록을 받고 열심히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등록된 지 5년이 넘었어요. 그럼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법적 안정성이 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제 와서 소멸시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제척기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이제 있는데 1항은 이제 무효심판 5년 제척기간이고요. 2항은 취소심판 3년 제척기간입니다.
근데 5호에 2가 들어와서 그냥 5호에 2가 추가됐습니다.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뀐 거는. 그래서 5호에 2라는 취소 사유가 추가되면서 3년 제척 기간이 걸리는 제척 기간의 사유로 5호에 2가 추가됐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취소 사유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5회 이후에 취소 사유가 없어진다고 보면 어떤 거? 이런 거죠. 자, 갤럭시 S23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고요. LG전자에 출원합니다. 갤럭시 S24를 출원해요. 그런데 LG전자가 삼성전자의 공존 동의를 받아 등록이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뭐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현실은 불가능하죠. 등록 받았어요. 그러면 삼전은 갤럭시 S23을 갖고 있고 L전은 갤럭시 S24를 갖고 있어요. 근데 써요. 둘 다 써요. 쓰니까 막 소비자들 혼동이 생기죠. 혼동이 생겼는데 사용을 멈춰요. LG전자에서 딱 멈춥니다. 멈추면 3전만 쓰는 거죠. 그럼 3전만 쓰면 출처 혼동이 없죠. 이제 없는데 3년 내에 누가 취소 심판을 걸면 없어지는데 그로부터 3년이 또 지나요. 그러면 네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부정사용이나 잘못을 하긴 했지만 3년 지났으면 이제는 봐줄게 이거죠. 그렇죠. 그거죠.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사용의 행위가 실제 있었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너 3년 동안은 최소한 이상한 짓은 안 했구나 이러면서 봐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뭐 일본 소니가 일본의 소니 상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상표를 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이런데 더 넓게 권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개별국을 한국, 뭐 중국, 미국 출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마드리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마드리드 출원을 통해서 일본의 그렇죠?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 출원을 해요. 그러면 지정국으로 한국, 중국, 미국이 들어가죠. 그럼 나중에 결국 와이포라고 해가지고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스위스에 있는데 거기 갔다가 스위스에서 별 방식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한국, 중국, 미국에 뿌려줍니다. 그 뿌려주면 그때부터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에요. 국제상표 등록 출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기업이 그렇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지정해서 국제 출원한 걸 말했는데 그 국제 출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즉 우리나라 특허청에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죠. 식별력이 있는지 똑같이 심사합니다. 똑같이 심사하죠. 심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출원은 일부 지정 상품 거절이유가 있을 때 삭제 보정 분할 출원 이런 거 제도가 있죠. 많이 합니다. 하는데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은 원래 분할 출원 제도를 적용을 안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권리관계를 좀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뭐 삭제하고 분할하고 이러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 출원과는 달리 분할 출원을 적용을 안 하고 그런 혜택을 안 준 겁니다. 안 준 건데 이제부터 주겠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원 분할이 가능해졌다. 국제상표 등록 출원에.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상표권. 이거는 출원 단계고요. 등록이 되면 상표권이잖아요. 상표권의 분할도 원래 인정이 당연히 되는데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이라고 해서 이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일본 소니사의 우리나라 지정국 그 상표가 등록이 되면 그냥 등록 상표라고 안 하고요. 국제 등록에 기초한 상표권이라고 해서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이라고 하는데 그 상표권도 상표권 분할이라는 제도를 적용을 안 시켜줬어요. 근데 그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분할은 되는데 변경은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출원은 여전히 안 되고요. 그렇죠. 분할 출원만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나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에 인정해 준다. 물론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은 분할 출원이 아니라 상표권의 분할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게 제도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거의 끝나갑니다.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자 송달도 이것만 좀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이걸 안 바꾸. 이게 마지막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일본 소니사 똑같이 예를 들게요. 일본 소니사에서 그렇죠. 상표를 우리나라에 하고 싶을 때 출원하고 싶을 때 방법은 두 가지죠. 일본 소니사가 우리나라의 상표권을 확보하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나라 특허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 한국에서 좀 일본 소니사 상표를 개별국 출원해 줄래? 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출원하는 거죠. 일본 회사가.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에서 마드리드 출원하는 방법. 그 중에 지정국을 한국을 지정하면 한국에 결국 들어오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니라는 상표를 일본 소니사가 한국에 그냥 일반 국내 출원 방식으로 출원을 해서 등록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소니사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뭐 개별 나라에서 상표권 관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드리드 출원 가능한 국가가 115개국 정도 되거든요. 115개국 우리는 사업 범위가 월드와이드니까 한번 뿌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115개국을 죄다 지정해가지고 마드리드 국제 출원 일본에서 합니다. 그럼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 들어오죠. 그게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소니 표장 똑같고요. 상품도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국내 상표권은 필요가 없죠, 이제. 왜냐하면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 있잖아요. 그게 등록되면 국제 등록 기초 상표권이 되니까 동일 상표, 동일 포장, 동일 상품인데 굳이 병존시킬 필요가 없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상표는 왔다 상표가 뭐죠? 제일 좋은 상표는 출원일이 빠른 상표. 출원일이 빠른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왜냐면 출원일이 빠르고 늦냐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상표권은 출원일이 빠르죠. 나중에 들어온 건 출원이 느리죠. 근데 이제 중첩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리를 고안했냐면, 이건 우리나라 법리가 아니라 마드리드 의정서 조약에 있는 법리인데, 자,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라는 걸로 들어와. 그러면 출원일만 혹시 국내 상표에 출원일로 소급해주면 두 개가 진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한 거, 누군가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을. 그걸 대체라고 하면 대체. 그래서 국내 등록 상표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국제 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이 들어오면 굳이 두 개를 병존시킬 필요가 없는데, 불이익이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일이 빠르다 늦다밖에 없으니까 출원일만 앞으로 쫙 당겨주면, 그렇죠, 두 개가 진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원일을 확 당겨줍니다. 언제로? 국내 등록상표, 아까 개별국 상표 출원한 거 그 출원일 당겨줘요. 그러면 정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겨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내 등록상표의 상품이 예를 들어 TV, 라디오예요. 근데 국제 등록에 된 상품이 TV만 출원했을 때는 안 시켜줬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TV, 라디오 상표권이 있는데 TV만 나중에 출원하면 사실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라디오에 대한 상표권이 없죠. 없으니까 국내 상표권을 없애버리고 얘만 남겨두면 라디오에 대한 상표권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취지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걸 부분 대체라고 하는데, 전부 대체만 허용하고, 그렇죠? 부분 대체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TV, 라디오가 있으면 TV, 라디오를 출원하거나 국제 등록으로 출원하거나, 아니면 TV, 라디오, 의류 이렇게 더하거나, 더하는 건 봐줍니다. 그렇게만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출원일 일부 소급도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결국 법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삭제된 내용이 이 내용이죠. 국법 3호가 밑에 보시면, 국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원하는 국제 등록 그 상품 범위 내에 오래된 그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야 얘를 없애도 별 불이익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포함되게 했었는데, 더 많은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만 겹쳐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라디오가 원래 국내 상표권이 있었는데 TV만 소니사에서 국제 출원해도 이제는 대체 제도가 적용된다. 그렇죠? TV에 한해서 출원일이 소급된다. 그 의미입니다. TV에 한해서. 네, 맞습니다. 중첩되는 상품 범위 내에서만 소급합니다. 만약에 TV, 라디오, 국내 등록 상표가 있었는데 TV 의류를 출원했어요. TV 의류를. 그러면 TV는 국내 등록 상표의 출원일까지 소급하고요. 같은 상표인데, 의류는 실제 국제 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같은 상표에서 상품마다 판단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저희는 말로 막 떠들지만 수험생들은 저거 사례 문제를 보고 써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의류에 대한 상표가 만약에, 그렇죠? 국내 등록상표의 출원일보다 이후고 국제 등록일보다 이전에 타인 유사 출원이 있다. 유사 상표가 있다. 그러면 의류는 거절되겠죠. 근데 만약에 소급되는 TV 부분은 더 앞선 거니까 오히려 나중에 출원 등록된 상표가 오히려 무효 사유나 거절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원일 소급표 때문에 법률관계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만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사실은요. 국내 상표 심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개정법을 단순히 이제 읊는 게 아니라 좀 배경과 기존 법들과 관련 법리를 좀 같이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좀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고 약간 스스로 반성했던 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열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뭐 3년치 개정법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료는 뭐 과거 자료도 같이 드렸는데 실제 강의 진행은 2024년 개정법만 진행을 했고요. 관련돼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의 일정이 빡세신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